누가 잘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컬러 기침 콧물 가래 호흡기질환 3종 세트 잡는 특별 처방 지금 공개합니다. 경남 쪽은 이틀째 폭염.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르게 우리를 찾아온 더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무척 더우셨죠? 봄옷 입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거리는 반소매의 물결. 날씨는 여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더위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죠. 바로 1년 사시사철 쭉 나쁨을 기록 중인 미세먼지. 이거 정말 어쩌면 좋대요 그래? 아이고 칼칼이야. 아이고 그냥 잠깐 나갔다 와도 이렇게 목이 잠기고 칼칼하니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니 기침약도 하루 이틀이지 만날 어떻게 먹냐고. 안 그래요 선생님? 아 이런 약 말고요. 1년 365날 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좋은 먹거리 좀 없을까요? 예? 보통 호흡기 질환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거나 염증이 돼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한 걸 없애주는 잔대, 사삼이나 맹문동, 오미자, 또 도라지 같은 같은 음식들을 먹어주면 기관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생소한 이름이 눈에 띄죠. 호흡기 질환 특급 처방전 바로 잔대인데요. 낙주, 제니, 사삼 등등 해서 별칭도 많고 효능도 많은 신통방통의 식물입니다.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잔데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때요? 지금부터 살펴보면 되죠. 우선 외양은 더덕이나 도라지와 비슷해 보이는데 효능은 어떨까요? 잔대는 사삼이라고 불릴 만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포닌은 항종양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잔대 추출물을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암세포들의 처리를 했을 때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관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잔대에 많이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은 실제 천식 환자들에 있어서 천식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관찰이 됐었는데요. 이눌린 성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플라보노이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염증 효과 혹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종양, 항염증, 항산화까지 좋은 성분은 다 들었네요. 봄에 나는 잔대 새싹은 나물로 먹고 이런 뿌리는 봄이나 가을에 수확해서 상에 올리는데요. 조금 낯선 식재료다 보니까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잔대라는 것도 낯선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음식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이 잔대는 보통 고기와 잘 어울리거든요. 잔대가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따뜻한 돼지고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만 무쳐서 쓸 수 있는데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잔대를 약간 더덕이나 도라지 요리에 비유해서 쓰시면 됩니다. 야. 잘라내고 오늘 만들 요리는 매콤한 맛이 살아있는 잔대 무침. 가장 먼저 손질한 잔대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요. 방망이나 칼 끝으로 결이 살아나도록 두드려줍니다. 될 수 있으면 더덕, 도라지도 그렇지만 얘도 껍질에 영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깨끗이 씻으셔서 껍질채 요리하셔야 좋습니다. 지금 뭐 두드리자마자 그 향이 몇 배가 올라오는지. 오. 부드러워진 잔대는 결 따라 큼직하게 찢어주고요. 양파즙은 따뜻한 음식이거든요. 잔대와 궁합이 잘 맞아요. 먼저 양파즙을 넣어서 잔대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 색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고춧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네. 더덕 무침, 도라지 무침에 들어가는 바로 그 양념들 잔대 위에 올라갑니다. 다진 마늘에 고추장, 마늘, 물엿 그리고 깨까지 적당량을 넣고 조물조물 맛나게 손맛다에 묻혀주면 아우 세상에 매콤달콤 맛보지 않아도 어쩐지 알 것만 같은 바로 그 맛 잔대 무침 완성입니다. 잔대 무침만 드셔도 되지만 삶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워서 기름이 빠진 돼지고기를 넣으시면 더 잘 맞습니다. 야들야들 기름기 쏙 빠진 삼겹살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잔대 무침과 함께 내보세요. 그냥 먹어도 맛난 밥 반찬에 고기가 더해지니까 흠잡을 데 없는 영양식이 됩니다. 요 불이 들어가니까 찰떡 궁합 이런 궁합이 없네. 알이고 쓴맛이 배이는 게 하나도 없고 인삼마냥 달짝지근한 맛도 느껴지고요. 예. 딱이다. 오늘 잔대도 좋지만요. 잔대처럼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좋은 또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녹두라고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얼마나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녹두 역시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대요. 녹두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을 시키는 비만 세포에 있어가지고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녹두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관찰이 됐었고요. 잔대 무침에 이어 이번엔 녹두를 이용한 특별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바로 녹두 삼계죽입니다. 먼저 국물을 먼저 내야 돼요. 네네. 닭고기와 인삼을 먼저 넣을게요. 네. 닭 육수에 녹아있는 인삼의 정기. 육수만 마셔도 몸보신 될 것 같죠? 다 익은 재료는 건져내 따로 두고요. 불린 녹두를 넣으시면 되는데 녹두를 한 10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네. 불린 녹두와 쌀을 넣고 중불에서 저어주다가 어느 정도 물러졌다 싶으면요. 인삼에 양파, 당근을 작게 다져서 넣고 푹 퍼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 죽 위에 닭고기 고명이 올라갈 거예요. 간장의 맛술, 설탕, 간마늘을 넣고 바글바글 끓이다가 아까 건져낸 닭고기를 넣어서 줄여주는데요. 예, 오늘 닭다리를 이렇게 데리야끼 소스에 한번 졸였습니다. 어머, 이게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올라가는 거라요? 예, 죽하고 같이 떠드시면 맛있죠. 이보다 더 건강한 밥상은 없었다. 든든한 돼지고기와 매콤달콤 잔대무침의 환상적인 콜라보. 보는 것만으로도 아밀라제가 자동 분사되는 잔대무침에 평범한 삼계탕은 가라. 녹두죽 위에 닭고기 토핑이 인상적인 녹두 삼계죽까지. 돼지고기와 잔대를 붙여놓은 뭐 이 조합 말할 필요 있을까요? 도라지 묻히고 더덕 묻혔을 때 그 양념 비법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그 맛인데 특히나 잔대가 몸을 보온다고 하니 미세먼지 다 빼준다고 하니 그 기운이 넘치고 뭐 칼칼하던 거 잠겼던 게 그냥 쫙 날아가는 그런 기분? 보통 약하면 쓰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온 식구 먹을 수 있게 맛있게 양념해서 드시면 좋겠죠? 저는 오늘 요것도 요거지만 이 녹두 삼계죽 그 위에 닭을 요렇게 양념을 해서 올렸는데 네. 요 맛도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양념한 야 이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소금 간 할 필요도 없고 요거 하나 얹는 것만으로도 그냥 간이 딱 들어맞네. 아우 딱이었다. 호흡기 보호는 물론이고요. 다가올 여름 대비 기력 충전도 완료. 이 정도면 식구들한테 엄지척을 쌍으로다가 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맛있게 미세먼지 꽃가루 보내버리자고요. 야 오늘 당장 이거 저녁 밥상부터 올려야겠는데요? 확인할게요, 제가. 이번엔 조금 다르게 잔대를 활용해볼까요? 음식으로는 네. 맛있게 만드는 방법 배우고 왔어요. 아, 네. 근데 한방에서도 이 잔대를 차로 음용을 했다고. 잔대는 좀 밀도가 있는 그 한약재다 보니까 우려내기보다는 좀 끓여서 달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끓기 시작하면 한 중불로 낮춰서 30분 이상 끓여서 그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게 해서 마시면 좋습니다. 좀 더 효과를 좀 효능을 발휘하려면 오미자를 같이 넣어서 달여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미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무려 5가지 맛을 낸다는 나무 열매죠. 다양한 맛과 향의 오미자와 잔대 둘 다 성질이 비슷해서 궁합이 딱이래요. 자 이제 충분한 양의 물에 오미자와 잔대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잔대와 오미자를 1대1 비율로 넣어서 30분 이상 끓여서 유효 성분 잘 우러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야 한방차라고 그래서 어려울까다 복잡할 거다 생각했는데 네. 보리차 끓이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시간 있을 때 푹 끓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먹으면 되겠죠. 사삼은요, 한약적으로 효능이 야금 청패, 거담 지혜 효과가 있어서 그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가래를 삭혀서 기침을 멈추게 해줍니다. 딱 요맘때 딱이네요. 딱 좋죠. 네. 그렇다면 오미자는요? 자신, 그다음 연패, 그다음에 수한의 작용이 있어서 폐 기관지가 떨려서 기침 나는 거, 그다음에 기운이 약해서 자꾸 땀 나는 거, 이럴 때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먼지 찌든 패를 차의 향긋함으로 씻어내는 이 기분. 잔대는 진액이 풍부해서요. 입술이 자꾸 마르거나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좋대요. 오미자 외에 그 여름철에 기운을 북돋아주고 도움이 되는 거는 맹문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잔대와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뜨거운 여름 내 몸을 살리는 음료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맹문동과 오미자 그리고 잔대를 함께 달인 후에 차갑게 드셔보세요. 잔대에는 몸에 열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덕에 기력은 보하고 열감을 떨어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다,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다 할 때는 인삼보다는 사삼을 넣어서 네,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기관지에 도움이 되고 여름철 나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가라. 미세먼지, 꽃가루. 얼씬도 하지 마. 다 가버려. 언뜻 고물상을 연상시키는 작업실 뒤편. 김행령 작가의 작업은 고철 더미 속에서 재료를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돈이 많다든지 시간이 많다든지 그런 것이 여유가 더 있었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건데. 쇠를 붙여 조각 작품을 만드는 금속 공예 작가 김행령. 오늘은 그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팔고철이 쌓여있던 작업실 뒤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김행령 작가의 작업실 입구에선 그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난 금속 공예 작품들이 반깁니다. 붓을 드는 작가 대신 용접기를 잡는 금속 공예 작가의 길을 선택한 지 언 30년. 폐고철을 활용한 정크 아트는 5년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 것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면 어떨까. 교육에도 좋고 그다음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하기 시작했고. 점화 플록으로 만든 사냥을 비롯해 다양한 동물 조각들이 그의 작업실 마당에서 지루함을 잊게 하는데요. 이 작품들에 사용된 재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매력이 더합니다. 가정집에 이제 화장실에 가면 다들 있을 거예요. 샤워 호스. 이게 이제 스텐 종류예요. 근데 이제 일반 금속들은 빳빳하고 다루기가 힘든데 이것은 잘 휘니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소에 근육질 소. 그래서 이 근육을 표현하려고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2톤이 넘는 고철로 소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지만 52 나이에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아침이 그는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지금도 작업 스타일이 그러지만 너무 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는 걸 찾아서 하고 누구나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건데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익산에서 나고 자라서 탁구와 핸드볼 선수로 활약하던 그는 고3 때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꾼 그에게는 몇 배의 노력과 승부수가 필요했죠. 고3 때 시작하다 보니까 후배들도 그림 잘 그리고 있을 때 저는 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자기감도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좀 제가 성격이 너한테 조금 지는 걸 싫어해요. 새벽에 미술실 넘어와서 창문 넘어와서 혼자 새벽에 그리고 이게 선생님도 거기 미술실에 불 혼자 켜져 있는데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 주시고. 이후 귀금속 학과에 진학. 현재는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또 금속 공예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이렇게 작품 활동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버려진 숟가락과 포크는 그의 작업을 통해 한 마리의 새로 다시 태어납니다. 작업 과정은 고되지만 완성된 그의 작품은 친근하고 쉽습니다. 그는 일상 속 모든 물건들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에 찌그러진 냄비가 있으면 거기다 구멍만 뚫고 시계 하나만 달으면 시계가 돼요. 후라이팬도 마찬가지죠. 후라이팬도 거기다 구멍만 뚫고 시계만 하면 그냥 손잡이가 거리가 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냥 쉽게, 예술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많이 합니다. 이날 오후 작가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제자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제자는 교사 퇴직 후 우연히 김행령 작가의 작업실에서 본 작품이 눈에 밟혀 제자를 자청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장작까지 패다주며 배우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제자도 자신의 작업실을 만들어 금속 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둘은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는 사제이자 동반자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제 작품을 보고 들어오셨는데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특히 이제 그 바이올린 키는 거 그거 보는데 집에 가서 누웠는데 음악 소리가 며칠 동안 들리셔서. 60이 넘는 나이의 제자 이형렬 씨를 이렇게 빠져들게 한 금속 공예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물이 가지고 있는 그 용도나 이런 것은 이제 떠났지만 그 형태면에서 적재적소에 기가 막힐 정도로 위치를 찾고 그것들의 어떤 쓸모를 찾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예요. 고철을 활용한 정크 아트 외에도 김행령 작가를 세상이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금속 공예의 회화적 표현 기법인데요. 그는 얇게 편 금속을 캔버스 삼고 고운 색의 칠보 조각을 불에 녹여 물감으로 쓰는 기법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아크릴판 뒷면에 구멍을 뚫고 색색의 금속을 녹여 넣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금속을 하면서 휘화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제가 이제 휘화하고 금속하고 매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됐죠. 이 작업 방식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 시도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 그 때문에 김행령 작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이게 가능할까? 또 놈들한테 물어보면 쉽지 않아. 막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쉬었다 그러면 안 했겠죠. 불가능해서 도전하는 거. 그 자체로가 꼭 결과로서 나오는 것보다도 과정이 그게 아름답고 또 그 결과물 과정 속에 결과물을 내놨을 때 공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는 김행령 작가. 나이 들지 않는 그의 열정 속에서 태어나는 특별한 금속 공예 작품을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처럼 볕 좋은 날이면 저는 하레리를 가요. 아름다운 효론천을 둘러보곤 한답니다. 그리고 먹어야죠. 예야.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하레마을 자연을 닮은 한상으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정식에 웬 빵과 잼이죠? 이 하레리, 이쪽 지역이 또 감귤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감귤을 가지고 직접 만든 수제잼입니다. 많이 안 달다. 딱 입맛 돋궈주는 에피타이저. 야, 이거 사가고 싶다.
귤잼이 쏘아 올린 제 식욕 폭발했습니다. 그 식욕 마음껏 분출해볼 시간. 성게 보말 들어와. 전복보다도 그 소라보다도 더 영양가 높다는 그 보말. 이 보말은 뭔가 이 바다의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이 성게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다 향이 확 느껴져. 정말 제주스러운 이 미역도 보세요. 이 앞바다에서 그냥 따온 것 같은 이런 미역. 이게 비릿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바다 향이야, 바다 향. 와우. 바다 맛을 느꼈다면 이제 제대로 고기 맛을 느껴볼 차례.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건 후라이를 고기 옆에다가 놨다?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살짝 짭짤한 그 간이 되어 있는 이 고기를 중화되면서 더 구수한 맛을 더 극대화시켜주네. 계란 후라이 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의 먹방 산증인 좌선생 신개념 쌈을 개척합니다. 쌈에 계란 후라이를 싸먹은 것도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이 아삭아삭한 이것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굉장히 구수하게 만드네요, 이게. 나는야 먹방계의 만수루. 밥은 푸짐하게 먹어야죠.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구름을 먹을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폭신폭신 상해빵. 상해빵아, 이리 오렴. 자, 얼핏 보면 우리가 그 겨울에 먹는 호빵 같죠, 호빵. 이 안에 야채가 있을까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 상해빵은 원래 이래요. 이게 별다른 맛은 없는데, 씹을수록 구수한 맛. 이게 보통, 이게 그냥 해서 먹는 게 원조였는데, 듬성듬성 지금 노란 거, 한라봉 상해빵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저 한라봉찜 어떻게 할 거야? 그 한라봉, 그 껍질, 와, 그 귤피 있죠, 피. 흑설탕으로만 이렇게 만든 거래요. 와. 향이 엄청 강해요. 한라봉 향이 팍 퍼지고 있어. 신개념 쌈에 이어 상해빵의 신세계를 보여드립니다. It's show time. 여러분들 상해빵을 항상 쪄 먹거나 이렇게 그냥 먹거나 했는데 상해빵을 또 구워 먹어요. 또 냄새는 또 색깔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습니다. 야. 음식의 진리, 겉바 속촉. 상해빵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 특이하잖아요? 이 빵을 구워서 고사리를 얹고 멸치볶음을 올려놓는다. 자, 멸치볶음을 넣고 상해빵의 변신은 무죄. 요즘 누가 상해빵을 제사빵이라고 하나요? 글로벌하고 짜릿하게 즐기는 제주 감성. 이것이 바로 제주의 전통 음식이다. 상해빵을 구우니까 쫄깃쫄깃한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한 이 상해빵 하나를 가지고 고급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 과즙이 쫙 퍼지면서 입안을 굉장히 시원하게 싹 깔끔하게 해줘. 와, 너무 좋아.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맛있게 끓어오르는 소리. 보글보글 소리가 나를 부른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한상 가득 차려진 반찬이 지금 몇 가지인가요, 지금? 이거 지금 1인분입니다, 1인분. 1인분 이거 혼자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시켜도 한 두세 분은 먹겠어요. 이게 반찬 9가지에다가. 푸짐한 양만큼이나 양보할 수 없는 건 바로 맛입니다. 박 선생의 날카로운 맛평가 커밍 순. 배지근하다. 배지근한 김치찌개네요.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구만. 정말 음식을 우리 엄마처럼 하는 엄마. 그냥 엄마네, 엄마. 8,000원짜리 김치찌개에 게장까지. 눈으로만 봤는데도 이미 밥 3그릇 뚝딱했습니다. 맛이 깊이가 엄청나. 친구들과 학교 땡땡이 치고 라면을 급하게 끓여 먹고 꼬들꼬들하게 끓여 먹던 그 시절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갑자기 확. 지금 햄을 제가 엄청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서 계속 나와. 여기 위에 보이세요? 햄? 본연의 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면 각종 조미료든 뭐든 양념이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착한 가게가 이 동네 자체가 원래 그런가? 마시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착한 마을, 착한 맛집, 하늘이여 영원하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집 보증 수료가 되는 그날까지 박 선생의 먹방길 함께 걸어요. 세계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다양함에 감탄하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어 또 감탄하고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 다문화를 즐겨볼까요? 철원군 갈마릅에 위치한 철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뭘 준비하는지 독특한 소품들이 많이 보인다. 인디언 모자도 보이고 아프리카 악기 같은 것도 보이고. 오늘 여기서 뭘 하길래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이 끔찍해, 뱀인 줄 알았네. 소품들이 엄청 글로벌하다. 오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한 날인가 봐요. 오늘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를 알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음식과 문화와 또 놀이를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소통과 문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거리에서 행사 준비로 다들 바쁜 동안 철원군 여성휴관 주방에서도 분주한 손길이 한창이다. 그렇지, 행사에 음식이 빠지면 섭하지.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분주해 보이시는데 어떤 음식 준비하세요? 베트남 음식이에요. 쌀국수예요. 재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오이도 들어가고 뭐 당근도 들어가고 닭고기도 들어가고 뭐 소스도 따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원조 베트남 엄마의 손맛, 비빔 쌀국수. 안남미로 만든 부드러운 쌀면과 아삭한 채소의 환상조합. 기대하시라. 고향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고향언어로 수다를 떨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들. 간만에 전공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다. 우와, 자기 고향 음식이라서 그런지 솜씨들이 보통이 아닌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칼질 솜씨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동요리 자격증을 위해서 지금 저희 여기에 와서 계속 수업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칼 실력이 아주 좋으세요. 재료가 모두 준비됐으면 쌀국수를 삶아볼까요? 그 베트남 쌀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도 중국 사람이라서. 네? 베트남이 아니라고요? 지금 베트남 친구들 시키대로 해야 되라고요. 지금 여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실례했습니다. 다문화 음식 만들기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다문화 여성들에게도 신기한 체험. 중국 사람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고 베트남 사람이 일본 음식을 만들고
서로 일손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거 새로워요. 안 해본 음식 하니까 좋아요. 각국의 음식은 다르지만 요리하는 방식은 일맥상통. 다 아는 식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생소한 식재료가 쓰일 때도 있다. 아, 지금 어떤 거 다듬고 계신 거예요? 이 베트남 저기 고수예요. 네네. 이렇게 베트남 분들 다 같이 모여서 베트남 음식 만들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 음식, 고향 음식도 맛보고 저기 언니, 저는 나자도 같이 해보고 진짜 좋아요.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정겨운 모습. 이렇게 보면 서로가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왔다는 게 새삼스럽게 신기하다. 일손을 한데 모으니 대용량 음식 준비도 뚝딱. 짜잔! 마침내 지구촌 각국 출신 주부들이 함께 만든 글로벌 비빔 쌀국수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 분주하게 만들고 계세요? 오늘 세계 날이라 저희 각국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5월 21일 유엔이 선언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한 주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는 말씀. 당연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철원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에서 오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베트남이 제일 많고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우리 15개국의 나라의 그 300여 가구 결혼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문화만큼 다양한 의상. 동나라 의상들이 있네요. 네, 지금 제 소에 이거 만지는 거 이거는 중국 옷이에요. 중국 사람은 빨간색 옷 색깔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일본 거. 일본이요? 네, 일본. 네. 그리고 또 멕시코예요? 예. 오. 그럼 이건 어디 걸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중국일까요?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몽골 올 거예요. 몽골하고 몽골? 중국 가까이 하는 거 있어. 그리고 베트남 옷은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입으면 맛이 나는 사람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한테 맞은 것 같은데요. 키도 크고 이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는 맛이 나는데 한번 입어보실래요? 저한테요? 예. 잘 어울릴까요?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빨간색 의상 추천하세요? 네네네. 한번 입어볼게요. 네. 짠! 오늘 좀 어떤가요? 미스 베트남 같나요? 아시아의 미모는 우리가 접수한다. 다나하다 일본, 섹시하다 베트남, 그리고 사랑스럽다 중국. 글로벌 팬클럽 절찬 모집 중. 동남아 순회 공연 가고 싶은 그녀들. 긴급 결성 미녀 3인조. 우리는 미스 아시아예요. 베트남 모자 논란을 쓰니까요. 마치 하롱베이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자, 패션쇼는 그쯤 하고 다들 기다리니까 빨리 시식회 준비하자고요. 정성껏 만들어 온 베트남 비빔 쌀국수와 중국의 풍미 가득한 자스민 차,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인기 절정인 베트남 커피까지. 가만, 그런데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장난감 블록인가 했더니 와, 이게 과자라고요? 보석처럼 예쁜 일본식 디저트 코하쿠토, 그리고 추석 명절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챙겨 먹는다는 전통 과자 월병. 어우, 군침 넘어간다. 신짜오. 곤니찌와. 니하오. 언어는 다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뜻깊은 자리. 여러분, 다들 한 입씩 드셔보세요. 신기한 외국 음식이 궁금한 사람들, 너도 나도 모여드는데. 조금 매워요. 조금 매워. 살다. 음식을 다 먹어보네. 가만히 있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맛이야? 어디 한 입 더 먹어봐야겠다.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입맛에 맞으시는 모양. 엄청 행복해하는 표정인데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맛있어요. 개운해요. 그냥 상큼하고 양념을 안 해서 나중에도 입이 개운할 것 같고, 우리 거는 고소하고
좀 이렇게 깊은 맛? 어떨지 맛이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요. 한국의 잔치국수와는 다른 베트남 쌀국수의 매력 어때요? 고수의 향이 코끝을 자극하면서 이 식재료들의 식감이 느껴지는 정말 맛있어요. 와, 성공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줘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국에서 접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그 맛을 여기서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오, 맛있어요. 우리도 줘요. 우리도 다문화 체험할래요. 어른들이 베트남 쌀국수에 푹 빠졌다면 어린이들은 일본 과자 코하쿠토의 맛에 풍덩. 패션 감각 남다른 친구들은 간식보다 전통 의상에 더 관심을 썼는데 아이고 이뻐라. 중국 공주님이 여기 있네. 이렇게 비행기 한 번 안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행사인지 알고 오셨어요? 다문화 체험? 아직 애들이 그런 게 부족하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알면 알수록 나와 닮아서 더욱 친근한 세계의 문화.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문화에는 국경이 없는 법. 다 함께 이해하고 배우면서 글로벌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으니까, 같으니까, 이미 함께니까요. 고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맛. 한 끼만큼은 맛있게 먹고 싶은 욕심. 누구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욕심만큼 정말 잘 먹고 있나요? 좀 짜게 먹어요.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싱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입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 올바른 식습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피곤한 이들에게는 휴식처가 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든든함을 선물하는 고속도로 위 휴게소인데요. 가볍게 즐기기에 부담 없는 휴게소표 먹을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보아하니 뭔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것 같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식품의약품 안전차와 함께 덜 짜게 덜 달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넘치면 모자름만 못한 법이잖아요. 나트륨 당의 과잉 섭취로 인해 생활 속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충북도로공사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휴게소에도 건강한 음식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달달 짭조름한 간식은 도로 위에서 느끼는 소확행 아니겠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 혹시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고요. 거의 저희들 한 3,000mg 정도 먹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누가 알고 다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 음식 알려주세요. 주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음식 준비에 한창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손질하는 재료가 좀 낯섭니다. 사과네요. 지금 어떤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저희 음식 사과 카레덮밥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 카레 덮밥이라고요? 실제로 카레와 채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는 봤나 충주 휴게소의 신메뉴 저염식 사과 카레 덮밥이 출시됐는데요. 밥 한 공기 뚝딱 먹게 하는 맛있는 밥도둑 카레에 채소와 사과를 듬뿍 넣어 만드는 사과 카레. 만드는 과정도 기존 방법과 다르지 않아 쉽네요. 사과 카레덮밥 완성입니다. 겉보기에 기존 카레와 다르지 않은 자태.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기존 카레와 비교하니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네요. 손님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다행히 신메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인데요. 저염식 사과 카레 덮밥에 대한
솔직한 평 부탁드릴게요. 맛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저염식이라고 생각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요. 충주가 사과로 유명한데 사과가 카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입맛에 맞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뭐 휴게소 음식은 뭐 대체적으로 뭐 짜고 맵고 그리고 막 강렬한 음식만 찾는데 제가 와서 이제 저염식 카레 한번 먹어보니까 앞으로도 좀 자주 찾아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행사장으로 가볼까요? 뭔가 시식을 하는 코너인 것 같은데요. 다들 맛있게 냠냠 아니 저도 좀 주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먹는 건가요? 여기는 무슨 코너인가요? 저희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짜고 너무 단 음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덜 짜고 덜 달게 그런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두부 참깨 쿠키 시식 코너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착한 간식이네요. 네, 두부 쿠키 한번 맛보고 가세요. 네. 우리 엄마들 아이들 간식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두부가 주 재료라 믿을만하고 자극적인 맛 없는 두부 참깨 쿠키입니다. 일반 과자는 짜고 많이 질리고 약간 그런데 이 두부 과자는 뭔가 짠맛이 없어가지고 되게 몸에 좋을 것 같고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간이 안 됐다고 했는데 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하시네요. 되게 맛있었어요, 지금. 간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이곳에서는 다들 뭔가를 마시고 있네요. 소금물과 라면 국물을 비교해 마시면서 내 미각을 테스트하는 코너라고 하네요. 라면 국물 먼저 드셔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물이요. 물이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로 먹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미각 체험 외에 올바른 식생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휴게소 한켠에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가는 이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기에 충분하네요.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당류 섭취량도 조금 더 줄여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참여해보니까 참 소금 조금 적게 먹어 섭취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식생활을 조금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적게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꼭 약속이에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천등산 휴게소입니다. 이곳 역시 최근 저염식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천등산 고구마 정식입니다. 염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염도 측정기로 염도를 측정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측정된 수치는 256mg이네요. 하루 평균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5095mg. 한 끼 식사에 이 정도면 꽤 낮은 염도인데요. 된장찌개 염도가 708mg인 걸 보면 저염식 신메뉴 정말 성공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자 신규 저염 메뉴를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저염식을 먹을 수 있다니 골라 먹는 재미에서 건강식 먹는 행복까지 일석이조네요. 시간에 쫓겨 바쁘다는 핑계로 한 끼 대충 때우려고 휴게소를 찾았다면 이젠 건강식을 챙겨보세요. 잠깐 들렀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 좋게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염식단을 이제 많이 요새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메뉴가 아주 맞췄습니다. 저는 평소에 고혈압이 있어서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천등산 휴게소에 오니 저 음식이 있어서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염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고구마를 먹어야지.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필요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지켜야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죠. 나트륨과 당을 내리면 내릴수록 건강은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해지자고요.